요거 자체도 일단 그림이 너무 예쁘지만 예를 들어 조금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제 여기에서 색깔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림자에 이제 그림자에 이렇게 픽셀 잠금을 걸어 놓으면요, 칠한 레이어 바깥으로 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따뜻한 톤의 색깔을 한번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주고요.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치연을 조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면체색 되게 많이 하시고 선이 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선을 되게 열심히 따시네? 이런 거예요. 면그림이라고 해서 선을 안 따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도 예쁘게 잘 따는 방법, 생각보다 코스트를 많이 들여야 한다는 점 같은 것도 강의 때 같이 얘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선을 따주고요. 지금 보시면은 선 따는 것도 한 번에 그린 게 아니라요, 얼굴형, 머리, 그리고 이제 얼굴 앞으로 나와 있는 손 다 떼서 그리죠. 왜냐면은 그림이 가려진다고 해서, 보시면 여기 팔이 요 가슴을 막고 있죠. 이렇게 가려진다고 해서 안 그리면요, 나도 헷갈려서 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지언정 다 그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손이랑 머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면은 착각이 일어날 여지를 많이 없애게 돼요. 여기도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는 부분을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려야 돼요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특히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옷깃 같은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려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림은 결국에 디테일 싸움입니다. 디테일이라는 게요, 묘사도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이라는 것은 이제 형태의 디테일, 형태가 이렇게 가려졌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렇게 넘어가는지 다르거든요, 주는 느낌이. 그리고 나는 어떤 거를 의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머리를 그릴 건데, 아무래도 이 머리 레이어랑 같이 그리면은 수정할 때 헷갈릴 것 같아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꼭 선 레이어를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그림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고요. 머리카락이 올라가 있다라는 점가 중요한 거지, 이 아래까지의 디테일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요, 결을 이렇게 나눈다든지 면을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흐름, 덩어리 그 부분만 잡아주시면 좋다. 그러면 그림 속도도 빨라지고요, 효율도 좋아집니다. 그림 그릴 때 중요한 부분 이외는 덜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뭐가 기준인가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내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여줬을 때 어디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물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겠죠. 그러면 얼굴에서 멀어질수록 그 부분을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묘사를 조금 덜 해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조감만 잡아준다든지 미색만 올린다든지. 머리카락면을 예쁘게 쪼개는 팁, 머리카락면을 예쁘게 쪼개는 팁은요, 일단은 부조감을 확실하게 아는 게 일단은 선행되어야 하고요. 부조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덩어리를 져서 보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덩어리 져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앞머리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뒷머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뒷머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는 머리로 올림머리를 한 느낌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더 뒤에 있는 머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해줬다면은 이제 이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한 번 더 덩어리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번 더, 여기서도 한 번 더, 중간 머리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약간 포니테일로 이렇게 묶었으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내려온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내려주다 보니까 여기가 가려지게 됐어요. 이런 흐름이 생겼죠.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맨 뒤에 있는 친구도 보시면은 올린 머리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준 거죠. 이 단계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요, 두께가 너무 일정하게 나눠주시면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요, 두께 차이를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보시면 비슷한 사이즈를 최대한 없애주시면 돼요. 머리카락을 일자로 밀어버리면요, 약간 종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재미없는 결의 흐름이 나와요. 특히나 지금 이 친구는 웨이브진 머리잖아요. 웨이브가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꼬고 나오고 꽈배기처럼 이런 단계를 반복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나오고 들어가, 나오고 들어가,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신경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확 조여졌죠. 확 조여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다시 나오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잔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쪼개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됩니다. 저는 색깔을 선 색깔 다르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까만색 선만 보다 보면요 나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까지가 머리카락이었나? 아닌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헷갈려 하면은 보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 선을 바로 올리는 거 아니고요. 색을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면은 이 친구도 색깔을 까만색으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선을 다 따는 것보다 구조를 먼저 올려놓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구조만 올려놓을게요. 새로운 구조물이 올라와 있다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주시고,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녀의 틈이 좀 보이면 좋겠네요. 비녀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게 머리카락을 일부러 가운데를 좀 뚫어줬어요. 모든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의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느낌이 사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과감의적으로 노선을 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론을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론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요 이론을 잡아먹힙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공부하다 보면은 이론을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아,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야 돼, 조금 못생겼지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림의 아름다움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림은 예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금 캐주얼 그림체 그릴 때 실제로 사람 목이 이렇게 얇으면 금방 부러지겠죠. 지금 척추 하나 간신히 들어가고 이제 식도는 못 들어갈 만큼 좁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틀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껍게 그리면은 유려한 느낌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체는 이래 하고 포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론이라는 건 비유하자면 조미료인 거예요. 찬장에 조미료를 많이 구비해두면 구비해둘수록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대신에 항상 그 조미료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림이 망해요. 요리가 망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공부를 해라, 이런 공부를 해라 라고 하시는 말이 결국에 하고 싶으셨던 말은 아마도 조미료 좀 채워놔라 이런 뜻일 거예요. 그쵸? 공감되시죠? 너 찬장에 설탕이랑 꿀밖에 없잖아, 우리 김치찌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림은 예쁜 게 장땡입니다. 요리에 맞는 재료처럼 이론을 찾아주시는 거죠. 물을 따줬으니 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미스게 빠져나가지 않게끔 닫아주고, 일단은 기본색 먼저 올려줄게요. 그림자나 빛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립색을 올려주실 때 기본색보다 약간 연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이라는 건 진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묘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 어둠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중간 톤도 많아지고 어두운 톤도 많아지고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벌은 웬만해서는 좀 약한 색으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림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그림체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이미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거죠. 아마 그림을 들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은 누가 봐도 네 그림이야 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림체라는 거는요, 내가 그리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 그리고 나의 취향이 들어간 그림 방식이 되거든요. 이거는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요. 물론 후천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림체라는 건 자연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연히 만들어지는 거 외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그 그림체를 잘 소화하는 작가님의 그림을 한번 관찰해보세요. 관찰을 하고 모작도 해보고, 모작할 만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공부차 트레이싱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트레이싱을 하고 내가 그렸어요 하고 SNS에 올리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냥 공부를 위해서 나 혼자 그렇게 하고 치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배워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눈을 작게 그려도 되구나, 생각보다 목이 엄청 얇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트레이싱이나 모작을 한번 하게 되면요, 그럼 몰랐던 부분들, 보기만 해서는 몰랐던 부분들을요 금방 배울 수도 있고요. 내 손을 길을 한번 터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점이죠. 이제 내 손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그려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트레이싱이나 모작을 하게 되면은 한번 그려본 상태가 되죠. 이제 경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딱히 모작을 하지 않아도 목을 좀 얇게 그린다든지 눈을 조금 작게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트레이싱 하다 보면은 조금 파쿠리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요. 그거 공부 조금 했다고 파쿠리만큼 잘 그려지면은 그것 또한 재능이기는 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림체에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그림체에서 갖고 싶었던 이 그림체에서 정말로 원했던 게 어떤 포인트인지, 예쁜 눈인지, 길쭉길쭉한 신체인지, 그런 것들 이제 내 그림체에 섞이게 되면서 진정한 내 그림체가 조금씩 완성이 돼가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공부하실 때는 공부에만 집중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그림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에는 정답이라는 게 그런데 사실 없거든요. 그림은 그냥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론 같은 것도요, 인체에 대한 이론 말고요, 구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런 이론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널널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되게 기준이 빡빡하지 않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에 정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림에 절대라는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요런 게 예쁘고 어떨 때는 저런 게 예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틀리려고 그림 그리는 건데. 그림은 폐기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싶었으면요, 사진 작가가 됐을 거예요. 그쵸? 모든 물체를 완벽하게 담아내려면 사진만 한 게 없잖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고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표현법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틀렸다, 맞았다 라는 거는 그림 세계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색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이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요. 밑색 위에 하얀 페인트 통을 비우시고요. 이제 투톤,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투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어딘지를 구별을 해주는 거죠. 그림자가 질 부분을 봐주는 거예요. 조금 더 큰 범위로 작게 보지 마시고요, 크게. 요 하나하나의 요소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하나하나 머리카락 밑 이런 거에 매몰되기보다는요, 인물 전체의 느낌으로 어둠을 보시는 거예요. 어디가 어두워질까? 어디 위치에 안 닿을까? 시원하게 여기를 그냥 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는 머리의 그림자가 될 거고요. 머리카락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앞머리의 그림자. 피부에 닿아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조금 한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봤으면은 이제 자잘한 부분,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이쪽이 살짝 어두워질 거예요. 머리띠는 이제 머리의 굴곡과 조금 따로 놓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그림자가 같이 지지 않고 같이 현재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가슴을 기준으로도 명암이 질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다 어둠이니까 여기를 같이 밀어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투톤은요, 애매하게 어두운 부분, 완전히 어두운 부분 다 같은 어둠으로 취급한 다음에 해주는 단계거든요. 팔 그림자만 조금 잡아주고요. 원래는 여기도 다 이렇게 덮어지는 그림자거든요. 근데 살짝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비워봤습니다. 밑에서 살짝 올라오는 느낌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림은 예쁘면 장군이고요. 제가 의도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가니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투톤이 완성됩니다. 투톤이 잘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컬러 레이어를 끄면 돼요. 사람의 형체가 대충 보이죠. 사람의 얼굴과 손. 그러면은 이제 투톤이 잘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하얗게 칠한 부분을 치우고요, 아까 투톤으로 만들었던 회색 부분을 가기로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요, 그림이 조금 칙칙한 느낌이 들어요. 요거 자체로도 일단 그림이 너무 예쁘지만, 예를 들어 조금 따뜻한 그림이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색깔을 추가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림자에 이렇게 픽셀 잠금을 걸어 놓으면요, 칠한 레이어 바깥으로 톤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따뜻한 톤의 색깔을 한번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주고요.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만 칠했잖아요. 이제 그림자 위에 빛의 부분, 여기는 빛의 부분이 되겠죠.
겉의 부분도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더 부드러워졌죠? 따뜻해졌죠? 그림이 순식간에 따뜻하게 변했어요. 원하는 색을 얹어주면 원하는 느낌을 얼마든지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어를 하나를 더 껴도 부드러운 느낌이 나옵니다. 이제 분위기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자 그리고 빛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 사이에 그림자와 빛 레이어 사이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당할 색을 한번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소프트 라이트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림자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빛 부분만 올려주시는군요. 둘 다 합니다. 요거는 이제 빛만 올려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분위기색입니다. 분위기색. 전체 분위기를 담당해주는 분위기 색깔. 이렇게 하고 다들 간과하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선입니다. 선도요. 그림의 일부예요. 우리 그림자를 단순화한 게 선이거든요. 물론 사실 그림이 따뜻하다면은 선도 따뜻하게 만들어서 화기로 만들어주고요. 까만 선 있죠. 이 선도 같이 써주시는데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주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나왔죠. 이거를 차갑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매우 쉽습니다. 우리 아까 잡았던 이 따뜻한 분위기들 있죠. 차갑게 바꾸시면 돼요. 차갑게 만들어주고 빛 또한 차갑게 하고 분위기색도 차갑게 그러면 선 색깔도 차갑게 가는 게 좋겠죠. 어때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죠. 그래서 요 그림자, 빛, 그리고 분위기 요 세 개의 레이어만 사용하면요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그림을 얼마든지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갈색 머리카락이 파란 조명을 받았을 때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바로바로 보여요. 내가 일부러 계산해서 색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3레이어법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3개만 사용해서 그림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강렬한 느낌으로 바뀌죠. 그림자의 색과 빛의 색이 전혀 다르니까 이제 어두운 부분에 눈이 확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파란 느낌이 주고 싶다. 통일된 느낌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밤하늘에 달을 받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조금 인공적인 빛이 서브라이트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연출해 줄 수가 있죠. 그림이 톤이 잘 잡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까만색 페인트 통을 부으고요. 맨 위에 까만색 페인트 통을 비우고요. 밑에 보시면은 섀도우 레이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섀도우 레이어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톤이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보시면서 구분이 잘 되는지 확인해주시고 괜찮다라고 하시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합치는 걸 좋아해서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림을 합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묘사를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굴이 되겠죠. 어두운 톤으로 썼던 색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은 선을 지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중요한 선만을 남기는 과정을 남기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꼭 참아 어떤 중간 톤 있죠. 이게 눈꺼풀이니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약한 어둠이 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리 색깔 이거 혈색이라고 하죠. 혈색이 도는 걸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색이 뭉개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색을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림 완성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색깔을 생각하고 적용시켜 주려고 하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이 적합한지 어떤 색이 적합하지 않은지 헤매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보정이 있잖아요. 보정 단계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눈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거리는 거잖아요. 빛을 많이 반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색깔을 조금 묻혀오는 게 좋아요. 이건 이제 피부 색깔을 가지고 와서 이런데 묻혀주면 반짝이는 느낌이 되죠. 반짝인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려면요 강한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아이러니하죠. 중요하게 올라오는 속눈썹 친구는 블랙을 같이 써줘요. 적재적소에 블랙을 써주시는 게 반짝거리는 느낌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가 무너지면 안 되는 부분을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칭을 써주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눈썹은 여러 개의 눈썹 작은 머리카락들을 모여서 만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눈에서 또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눈동자가 있겠죠. 눈동자에 또 블랙을 써주시면 그가 좋습니다. 대신 여기를 이렇게 다 덮으면 안 돼. 다 덮어도 괜찮기는 한데요. 너무 심연이에요. 약간 무서워질 수 있어요. 눈썹의 선화를 조금 더 보강하는 형식인가요? 작업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선이 좀 뭉개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선만을 골라서 살려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이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금방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뭉개졌던 부분을 살려주는 그런 게이지죠. 이렇게 하고 눈에 없어서는 안 될 하이라이트 옆에 까만 선을 한 번 더 따주면 시선이 좀 더 꽂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상태가 너무 커졌다, 눈이 너무 커졌다 하는 부분은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고, 이제 눈을 보면요, 저 안쪽에 눈물 샘 구멍이 있는 데 있죠. 점막, 빨간 점막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해칭이 필요 없는 눈썹인데 여기는 해칭이 필요 없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실을 사용해서 위에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 검은 자가 있는 곳 위를 조금 어둡게 해줘요. 왜냐하면 시선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부어도 틀린 건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선이 꽂히는 부분이 가장 진하고 가장 밝아야 돼요. 하이라이트도 있어야 되고 회색 그림자,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죠. 여기를 살려주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시선에서 거슬리는 부분을 위주로 저는 작업을 해줘요. 여기가 살짝 거슬려서, 왜냐면은 너무 어두워졌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데를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중간 톤을 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는 너무 많이 톤을 대지 않기는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머리카락 같은데 묘사도가 많이 올라가면요, 얼굴이 깨끗한 편이 대비가 돼서요,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얼굴은 심플하고 나머지에 더 공들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는요,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럴 바에 피부를 아예 깨끗하게 남겨두고 머리카락에 묘사를 많이 하면요, 이제 대비 효과가 일어나요. 머리카락은 이렇게 자글자글 뭔가 묘사도가 많은데 피부는 깨끗하게 밀려 있으면요, 시선이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모든 그림의 시선 유도는요, 대비 효과로 일어나요. 어떤 대비든 상관없어요. 색채 대비, 묘사 대비, 빛 대비, 밝은과 어두움, 그런 것들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묘사 대비를 사용해주는 거겠죠. 머리카락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톤이 나오는데 피부는 깨끗하게 밀려 있으면 오히려 시선이 얼굴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묘사도 100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워줄 때는 비워줘야 돼요. 예쁜 묘사를 보여주고 싶으면은 묘사가 없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채도가 높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요, 채도가 없는 부분도 존재를 해줘야 돼요. 언제나 대비차를 이용을 해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니까 손으로 한번 잡아주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얼굴에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오죠. 그림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보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조금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림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걸 막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한 번씩 뒤로 돌아오면서.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다른 색을 올려준 이유는 너무 까맣게 칠하니까 심심해져서 다른 톤을 껴본 거예요. 반사광 느낌으로. 그러면 눈썹이 조금 더 반짝거리는 느낌도 연출해줄 수 있고요. 너무 심심하지 않게 그림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기본적인 어둠이 잡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잡아놓은 어둠만큼 밝은 곳에 어둠이 쓰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두운 색깔로 우리 땅땅하고 못에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항상 연한 중간 톤으로 밝은 부분을 묘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서로 이 선 넘지 말자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부분에도 아까처럼 반사광이 있을 거잖아요. 이 반사광을 이런 밝은 색으로 쓰면 안 돼. 아무래도 헷갈리겠죠. 넬로님의 그림에서 항상 텍스처감이 인상적인데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한 팁이나 트레이닝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텍스처감? 질감 표현을 조금 신경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빛을, 물체에 빛이 닿았을 때 그 물체가 빛을 얼마나 튕겨내는지, 얼마나 흡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거든요. 그래요. 제가 아까 눈을 그릴 때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반짝거린다, 반짝거린다 라는 것은 결국에 빛을 많이 반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주변의 색도 영향을 많이 받겠다.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의 색도 가져오고 피부의 색도 가져오고 주변에 있는 색을 이렇게 가져와서 반사광을 표현해줬죠.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물체가 어떤 느낌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매트한 느낌인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인지, 유리구슬같이 반짝거리는지, 아니면 기름이 약간 낀 머리카락처럼 혹은 젖은 머리카락처럼 반짝이는 재질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스타트하면 되거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눈만큼 반짝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강하지 않겠죠. 주변에 중간 톤을 얹어서요, 기본으로 깔아놨던 색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만약에 이거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싶으면 색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의 기준은요, 이 기본 색에서 살짝 밝게 가고요, 색깔을 변화를 주시면 조금 더 재밌게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얇은 머리카락들이 모여있는 느낌이니까 수억 개, 수천 개가 모여있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얇게 빠지는 머리카락도 같이 그려주시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얇은 머리카락들이 가지는 어둠도 약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조금 따주면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죠.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까만색 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까만색 선은요 언제 쓰냐면은 중요한 부분, 눈에 탁 꽂혔으면 좋겠는 부분과 회색 그림자, 면과 면이 닿으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이 생겨요. 까만색이 흡사할 정도로 까만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잡아주고요. 외에는 그냥 파란색 선을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면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면과 선의 대비가 일어나서 선에 조금 더 힘이 많이 실리게 돼요. 기본 원리는 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얼마나 흡수하는 재질이고 이 친구가 머리카락처럼 많이 갈라지는 친구인지, 유리구슬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인지, 각이 진 친구인지, 부드럽게 넘어가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림이라는 게 결국에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것들을 관찰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이라고 해서 되게 조금 특이한 게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건 조금 안 예쁜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예쁜 쪽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다지요. 연출을 해주면 되고요. 제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재질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찰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요, 관찰하기 전에 제가 반짝거린다, 매트하다 이런 식으로 먼저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짝거린다 라고 하는 거는 빛이 많이 반사한다는 뜻, 빛이 많이 안 닿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오래 안 있고 이제 물체한 뜻에 이렇게 팡팡팡 하고 튕겨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매트하다 라는 거는 그냥 빛이 그대로 물체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팡팡팡 튀어나가는 색이 없는 거죠. 그거를 잘 캐치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대비는 시선을 주고 싶은 곳일수록 더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대비가 있을수록 시선이 꽂혀요. 그러면은 요런 곳에서 대비가 엄청 강하면 안 되겠죠. 이런 데가 대비가 굉장히 강하면은 시선이 이쪽으로 뺏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곳에다가 대비 효과를 강하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림을 온갖 디테일을 다 올린다고 해서 좋은 그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결국에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만 딱 표현하고 나머지는 살짝 디테일을 눌러준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 자료가 조금 있어요. 이것도 스타일이 다른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듯이 나 밝은 그림 좋아해 라고 하면은 이제 밝은 그림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리고 이제 나 어두운 그림 좋아해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같은 사람이 그린 거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분위기 차이, 그죠? 내가 어두운 분위기에서는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밝은 그림에서는 어떤 밝음을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밝은 그림에서 나는 조금 반짝반짝한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반짝거리는 표현을 조금 많이 넣고, 여기 보시면 무지개도 살짝 프리즘 효과도 맺혀 있는 거 보이시죠? 강한 빛이 들어오면은 막 하얗게 먼지 날아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준다든지, 밝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림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디테일 차이라고 하면은 보여주고 싶은 데는 확실히 여기와 여기죠. 이 그림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그림은 보면요, 이쪽은 디테일이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이런 데 보시면은 디테일을 거의 다 날렸습니다. 포기를 해준 거예요.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돋보여주기 위해서 대비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공들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림 자체의 완성도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림은 보통 평균값을 내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100 다 이렇게 100 짜리로 묘사를 해서 올리면요, 이제 평균치가 나와가지고 그냥 0이 됩니다. 다만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한 20, 20, 100 10 이런 식으로 눌러 넣으면요, 이제 평균치를 냈을 때 이 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눈에 띄게 되고요. 이제 시선을 유도해주는 것 자체도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용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두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이 어두운 그림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더 빛이 강해져요, 밝은 그림보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같은 거 잘 캐치를 해서 넣어준 거고요. 이 그림도 보시면은 되게 자세하게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부위는 확실하죠. 지금 여러 개의 손이 나와서 이 친구를 이렇게 꽉 붙잡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손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요 손등에 이렇게 뼈 올라오는 요 묘사를 제외하면은 그렇게까지 묘사도가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가 이 그림에서 사랑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적은 노력을 들이면서 높은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 이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 이거를 투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첫 수업 들으시면 제가 투톤을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하게 될 거고요. 투톤이 중요한 이유, 요거는 시향작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금방 깎아요. 요 단계만 두고 봐서도요, 이렇게 밝음과 어둠만 제대로 나눠 놓으면요, 멀리 떨어뜨려서 놨을 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비슷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톤을 조금 더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핸드폰 같은 작은 기기를 통해서 그림을 보기 때문에 이제 미술관에서 그림을 크게 걸어놓고 보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게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투톤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투톤을 조금 중점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투톤이 완성이 되면요, 이제 색채 전략, 아무래도 뭐 투톤 암만 잘해도 흑백으로만 그리시는 분도 있지만 색깔이 들어가면 그림이 더 재밌어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요, 색깔과 톤을 접목시키는 것, 그것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림을, 분위기를 순식간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색깔의 특징을 이용한 거거든요. 색깔의 특징과 빛의 특징도 같이 봐야죠. 따뜻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 그리고 강렬한 느낌, 내가 원하는 그림의 느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가지고 노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수업 때 같이 알려드릴 거고요. 꼭 마지막으로는 인체, 되게 어렵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뭐 승모근이 어떻고 이거는 2두근이고 3두근이 몇 개로 갈라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오른팔이 올라가면은 왼팔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인체가 서로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팔의 두께가 생각보다 두껍다, 다리가 어디까지 뒤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도형화라고 하죠. 인체 도형화. 인체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같이 해줄 거예요. 이것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인체 올리고 인체의 두께를 파악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거의 완성되신 분들한테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을 막 이렇게 시도하셔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프로세스, 내가 정착할 프로세스를 찾아가는 과정이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레이징을 통해서 그거를 배웠고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글레이징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배워왔는데 지금은 글레이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글레이징 때 사용했던 이 프로세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세스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요, 그림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림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고 그림체의 통일감이 생겨요. 그림체의 통일감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결국에 나의 그림체가 되고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걸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도 같이 참고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 피드백,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시선을 유도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사람입니다를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 있는 법칙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 그림 안에서 시선을 유도시켜줘야 돼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어딘지, 이 그림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이것도 예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주인공이죠.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하기 위해서요, 이 친구만이 정면으로 그림을 보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게 설정해놨고요. 이 친구를 가장 진하게 작업을 해줬고 나머지는 조금 죽여줬어요. 까만 친구들도요, 이 친구가 사실 이 친구보다 더 어두운 색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시선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톤을 조금 다운시켜놨어요. 그리고 인물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친구를 가둬놨죠. 여기서도 가닥가닥면을 보시면 이렇게도 한번 가둬놓은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선이 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시선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조금 피로함을 느껴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그림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빙빙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모서리 같은 부분, 빠져나가기 쉬운 부분을 이렇게 물체를 배치해서 막아놨어요. 그리고 시선을 또 유도해주는 장식품들 더 추가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인물 자체가 여기를 막아놨죠. 이렇게. 그리고 시선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시선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도 이런 식으로 물체를 놔서 막아놨고요. 대비차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어두워졌고요. 이 친구는 정면의 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밝죠? 이 친구의 대비차를 통해서 더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시선을 묶어두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지금 이 그림 안에서 더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